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디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있으면 우리 이제 국가직도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서울시도 있고 또는 지방직도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 지금 뭐 현재 이제 요 그 TCC를 보시는 어떤 분들은 뭐 10일이 남을 수도 있고요, 30일이 남을 수도 있고 뭐 50일이 남을 수도 있고 보시마다 다를 텐데 이제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파이널 그 시험 앞두고 마지막 남은 기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고 또 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매우 간략하지만 또는 매우 실전적으로 정리해서 왔으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요 TCC 잠깐 시간 내서 경청해서 뭔가 준비하시면은 매우 도움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번 TCC 제목은요 공무원 D31 파이널 영어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뭐 30일인데 이게 무조건 뭐 30일 뭐 전에는 보면 안 되고 또 후에 보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D30이라는 건 남들 상징적인 숫자니까 곧 얼마 안 있으면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출하고 모의고사 활용하자, 두 번째가 시간 활용법, 세 번째가 리뷰법, 어휘는 매일 최소 30분. 자, 각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두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제 부딪히는 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어떤 정도로 여러분이 그 배분해서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막연하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공무원이라는 게 영어 한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국어, 국사 또는 행정학, 행정법이라든지 이 5과목을 봐야 되니까 이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같은 거 국어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국어나 국사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선택 과목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내 선택 과목 자신 있어 선택했는데 아니,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좀 더 나한테 어렵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난관인 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할 때 우선은 제일 마지막에 시험을 며칠 앞두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출을 내가 다 풀었다 그러면 시중에 판매하는 또는 공부하고 계신 뭐 사이트라든지 학원에서라든지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선 문제풀이 위주로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요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매우 실전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가장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할까? 요 말씀.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어휘는 계속해서 암기해야 되니까 이런 목차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기출 모의고사를 활용하자는 건데 이겁니다. 이제 제가 그냥 문항수를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날은 뭐 영어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어떤 날은 국어, 어떤 날은 국사 중심으로 공부하실 텐데 최소 하루에 10문제입니다. 최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프 모의고사나 마찬가지인데 최소 10문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 10문제고 다다익선이겠죠. 나는 하루에 뭐 2세트, 3세트 해가지고 뭐 20문제 또는 40문제, 30문제 내가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시간 더 투자하시면 좋은 거죠. 근데 최소 리미테이션 양이 뭐냐? 최소 하루에 10문제는 푸셔야겠다. 이거 반드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험 보시는 날까지.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10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그냥 무슨 명상을 하시면서 아니면 굉장히 그냥 느긋하게 푸시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10문제 푸는 거는 문제풀이에 대한 감각을 갖다가 유지하거나 올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 안에 푸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0문제 풀 때 어떤 때는 독해 문제 풀 때도 있고 또는 문법 문제 풀 때도 있고 독해하고 문법이 섞여 있는 걸 푸실 때도 있고요. 또는 어휘가 섞여 있는 걸 푸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15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10에서 15분 정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정하시고 문제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5과목을 풀 때 평균적으로 제가 현강에서 또는 기존에 합격생들 많이 봐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25분 정도를 측정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25분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20분 또는 뭐 28분 이게 뭐 딱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 25분 정도가 이제 평균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10문제 정도 매일매일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15분 정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유익할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20문제를 푼다. 그때는 20에서 25분 정도 책정하시면 되겠죠. 이거 말씀드리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 있는 영역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부터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가장 최적화된 문제 풀이 방법 또는 해결 투자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나는 문법이 좀 자신이 있다. 어법이 좀 자신 있다. 또는 나는 어법에 비해서는 좀 더 독해가 자신 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어휘는 굉장히 많이 배웠다. 어휘하고 직결되는 게 또 생활 영어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자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책형을 따른 푸시냐에 따라서 이 문항 나오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어떤 책형 같은 경우는 어휘가 제일 먼저 나오고 문법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책형이 다르면은 맨 처음에 독해나 문법이 나오게 문제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또는 자기의 가장 강점인 영역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셔서 문제를 푸시고 옮기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만약에 문법에서 좀 취약하다는 분이 있는데 맨 처음부터 이제 문법을 잡고 있으면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문항당 30초에서 맥스 1분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경우 수험생 심리가 이 문법 문제 풀 때 답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지 하면서 계속 시간을 갖다가 물수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항상? 뒤에 독해지면 2개, 3개 남았는데 시간 안에 못 푸니까 몰아서 찍든지 뭐 아니면 한 줄만 보고 찍든지 하여튼 찍어야 되는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10문제든 또는 뭐 20문제든 푸실 때 요 이제 문제 풀이 순서를 갖다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휘는 알든 모르든 바로바로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휘와 생활 영어를 갖다가 1번 순서대로 푸시는 거고 나는 맨 처음에 시간에 배우 촉박한 것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독해 지문을 읽어야 글도 잘 읽히고 문제도 잘 푼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게 2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문법은 봐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직까지 되게 미진한 것 같다. 그럼 마지막에 문법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푸시는 거죠. 또는 뭐 이게 1, 2, 뭐 3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 2, 3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딱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가 이런 문제 푸는 순서를 갖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험지에 출제되는 대로 그냥 그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푸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준비한 파트에서 내가 더 득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효과를 갖다가 거두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지금 연습이 이제 좀 안 돼 있으시다 한다면 지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래서 맨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를 정하자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법하고 어휘 시간 활용법인데요. 자, 30초입니다. 30초 안에 답이 보이면 바로 답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넘어가자. 그 다음에 2개의 보기 문항까지 좁혔다면 표시하고 바로 넘어가자. 이게 간략한데요.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총 4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4문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요. 맥스로 3에서 한 4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문법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많은 경우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80에서 90 사이에 합격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문법도 좀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것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죠? 4개에서 이제 뭐 정비문이 나오면 4개까지는 골라내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2번이고 어떻게 보면 4번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이고 어떻게 보면 4번일까? 요것서 이제 선택장애 걸리니까 결정장애 걸리니까 여기 이제 시간을 갖다가 계속 물수도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뒤에 남아있는 보기 문항이 다 무너지는 맞죠?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연습을 하실 때 요 멘탈 관리도 같이 하는 거고 시간 관리도 같이 하는 거니까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30초. 그래서 30초. 자, 나는 죽었다 깨나도 30초 안에 못 풀겠다. 그럼 30초에서 1분이겠죠. 근데 1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독해 부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가 아무래도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0초 안에 이걸 반드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2개의 보기 문항까지 좁혔어. 그런데 답이 안 보여. 그럼 그거는 아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2번인지 4번이 돼야 2개까지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백 해가지고 그때 2번이든 4번이든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써놓지는 않는데 별거 아니서 이 어휘 문제 있죠, 여러분. 어휘 문제는요. 10에서요. 맥스로 30초예요. 사실 30초도 갈 필요도 없죠. 어휘는 여러분 정말 강조할게요. 어휘는 보자마자 보여야 답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또 되게 많냐면 어휘 이거야. 1, 2, 3, 4가 나왔는데 3번 내가 이거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 요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 이거. 보긴 봤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뜻 계속 생각 안 납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 이거. 이거 생각 안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냉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안 보이면 바로 찍든
바로 넘어가야 돼. 스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이 이게 정말 이게 더 힘든 경우가 아예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사람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든 뭐든 찍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줍잖게 좀 공부하든지 아니면 좀 애매하게 공부해가지고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뜻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1번 또는 4번 내가 분명히 그 책에서 보긴 봤는데 이거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막 뭐 무슨 뇌세포 무슨 뭐 분석하는 거 좀 하러 갔는데 아시죠 여러분? 경험상 봐봐 대부분 생각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그때는 2번이든 4번이든 있으면 찍고 바로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 상태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택장애, 결정장애 있으면 시간 다 날립니다. 요거 지금 시험 문제 푸는 거. 자, 독해입니다, 이제. 자, 마찬가지예요. 독해. 독해는요. 문항당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분입니다. 1분. 1분이거든. 1분. 1분인데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빈칸 넣기 같은 경우는요. 요 해당 빈칸에 전후 문장 또는 빈칸 있는 문장만 읽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기출을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80에서요 90%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해당 있는 빈칸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뭐 처음부터 다 읽는다든지 주변에 세네 문장을 더 읽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을 더 투자해야겠죠. 정말 케바케기는 케바케인데 오케이? 이런 경우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몇 분이에요? 1분입니다. 1분. 그래서 1분 안에 시간을 정하시고 하시는 거고요. 요 순서 배열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맥스로 1분입니다. 이거 제가 TCC 특강 같은 거 다 찍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독해 문제는 문항등의 1분입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10문제든 15문제든 20문제든 여러분이 할 때 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장문 독해 나오잖아요. 장문 독해 내용 일치가 나오든 뭐 주제 찾기가 나오든 굉장히 장문 독해가 나오는데 이 장문 독해가 뭐 주제 찾기 같은 게 나왔을 때 처음에 나오는 문장 또는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뭐 두 문장 매우 제한적인 내롱잉, 제한적인 읽기를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장문 독해인데 이 장문 독해가 내용 일치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골라라. 그럼 이거는 스킵이야 무조건. 나는 뭐 영어 다 잘한다. 그런 분은 상관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장문 독해는 가급적 뒤로 밀어라. 그러니까 중간에 장문 독해 나왔다고 해서 난 순서 중간에 엉키는 거 싫어.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장문 독해는 가급적 뒤로 미룹시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서 파트별로 여러분 시험 보시는 날까지 매일 최소 10문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하루에 최소 2세트 40문제는 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어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학습량에 따라 제가 잘 모르니까 최소 10문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푸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풀고 그냥 채점하고 끝나면요. 그건 푸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연습하는 건 약간 의미가 있겠지만 몰랐던 부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틀린 문제, 애매한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하자. 자, 오답 노트 CIS 중심으로 작성하자. 그래서 틀린 원인, 출제 의도, 솔루션. 자, 솔루션을 통해 해당 파트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 이거 오답 노트에 대한 구체적인 건요. 제가 또 오답 노트 작성법이라고 해서 TCC 뭐 짧습니다. 짧으니까 그거 찍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약간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당장 파이널이 아니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 같으면 오답 노트를 갖다가 별도로 지정해서 이렇게 쓰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기존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거기다 옮겨 적으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또 별도의 노트를 만들고 또 하지 않았던 걸 다시 하려면 그것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거 솔루션 이거 기준으로 해갖고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지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3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틀렸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틀린 이유 아니면 몰랐던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요 빈칸 있죠. 요 빈칸이나 여백 있죠. 요 여백. 아니면 요거 용도로 그냥 간단하게 메모지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잠깐 준비하셔서 붙여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몰랐던 문법적 내용을 정리해 두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법 시제가 나왔다. 문법 문제에서. 그런데 내가 가정법 공식이 또 헷갈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간 애매모호한 파트에서 나왔다. 그럼 기존에 배웠던 기본서라든지 여러분 문제집이라든지 참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정리했던 내용. 거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2줄이고 3줄이고 간략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답 노트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갖다가 작성하고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회해야 돼요. 나중에 이 관련된 파생 파트가 나오면 그 부분은 내가 반드시 득점하겠다. 이해하시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이제 리뷰법 예시인데 이게 이제 문법 파트는 사실 오답 노트 만드는 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문법은 뭐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또는 동사에서 내가 이 문형을 몰라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잖아. 그죠?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도 사실 오답 노트 작성, 오답 노트
어휘 정리하기가 쉽잖아. 그냥 몰랐으면 사전 찾아서 적어두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이제 독해 파트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는 이게 구체적인 글자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 학생 한 분이 만든 거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 오답 노트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 이분은 이제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한 분이에요. 시험지에 옮겨놓은 거 아니고 자기 연습장에다가 이제 연습장 했던 오답 노트 옮겨놓은 건데 기존에 이제 자기가 어휘 풀었던 거에서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분 또는 중요하다는 부분을 갖다가 오답 노트에 따로 정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정 어구에 밑줄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자기가 못 봤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요거의 의미 단위가 자기가 몰랐다 해서 여기 물음표 쳐놓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자기가 쭉 해석 써놓고 자기가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 갖다가 다 옮겨 적거나 다 할 수는 없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주제 찾기든 또는 빈칸 넣기든 핵심적인 키워드 또는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 나오는 문장을 갖다가 자기가 놓쳤다면 또는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부분적으로 그런 문장만 발췌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문제만 풀고 X, OX, XO 넘어가 버리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적용하는 연습은 있겠지만 시간 백날 적용하면 뭐합니까? 실력 자체가 아예 늘질 않아 버리면 맞출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독해 오답노 같은 경우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어휘는 매일 30분씩 하자. 그죠? 자, 이것도 사실은 제 욕심에서는 최소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1시간인데 근데 영어 선생이라고 무조건 영어만 하라는 건 좀 그러니까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어에서 고득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어다 국어다 그게 특정 과목이 아니라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최소 30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최소 30분을 갖다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 30분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최소. 그러면 30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30분을 투자하는 방법은요. 30분을 제발 통짜로 투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나누는 거야. 이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암기해야 되는 건 2시간, 3시간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우리 두뇌 세포가 있잖아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어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물론 계속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약간 스팸, 약간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30분 통째로 하지 마시고 뭐 학원에 온다 또는 뭐 집에서 공부하시든 장소가 이동하든 잠깐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그때 5분에서 10분 정도 했고 내가 하루에 미니멈 3번 또는 4번, 5번 정도 내가 투자한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단어 볼 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정리했던 단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정리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정리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문제집이 됐든 프린트가 됐든 그럼 제가 강조했던 어휘장이 됐든 정리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출이나 모의고사나 그죠? 거기서 내가 풀었는데 몰랐어. 그럼 기출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기출에 있던 단어를 갖다가 정리하시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시간을 잘라서 어휘를 정리하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요령 TCC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 안 남두면요. 이게 사실 매일 그 얘기하잖아. 멘탈 오거나 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전국 1등 하는 사람도 이게 쫄리거든요, 이게. 공무원이든 뭐 다 마찬가지지. 공무원이든 편입이든 수능이든 원래 이 합격 불합격이 명확하게 있는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아닌 이상 뭐 심지어는 운전면허 보러 갈 때도 되게 쫄린 분도 있으니까 운전면허 합격 시험도.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참 좋은 글을 읽었으면 정말 좋겠고 진짜로. 아 그럼 난 지금 책도 안 보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가 학원에서 보면 매일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인스타하고 무슨 뭐 매일 그짓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구글 같은 데 가서 막 인생에 힘이 되는 걸 그런가 찾아봐. 수천 개, 수만 개가 뜹니다. 정말 이거 정말 좋은 시간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여러분 이거 알아요 혹시? 인디안들 있었잖아요. 인디안들 기후제. 기후제. 인디안들 비가 안 와서 기후제 하면은 들어보셨어요? 무조건 몇 프로? 100%. 인디안들이 기후제 하면은 아무리 가물어도 무조건 비가 온대. 단 한 번 예외가 없대요. 무조건 100%. 왜 그럴까?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100%가 될 수밖에 없겠지.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기후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삶은 또 말하라. 왜냐하면 삶은 분명. 자기가 말한 게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지?
전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이 많거든요. 예전에 벌써 옛날 얘기긴 한데 내가 정말 사모했던 한 여성이 있었어. 계속 이름 외쳤어. 그때 내가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정말 원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10,000번을 외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야, 10,000번은 힘들대 그거. 계속 외쳐야 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계속 내가 말로 외치니까 마음도 정말 진정성이 더 커지고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 행동도 바뀌더라고. 아, 그때 내가 느꼈어. 어떤 사람들은 뭐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말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걸 정말 진정으로 원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예를 가져온 건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계속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뭐 명상하시거나 또 제가 아는 분은 뭐 요가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양한 거 하시는데 뭐 글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하루에 5분이든 일정 부분 시간 때우셔가지고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계속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한다? 기출이든 또는 모의고사든 문제 중심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갖다가 매일 하루에 최소 10문제 이상은 봐야겠다.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죠?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되고 파트별로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강점인 파트, 약점인 파트를 정해야겠다. 아까 제가 독해 파트에서 이 말씀 빠뜨린 것 같은데 독해 문제 유형도 여러 개지잖아. 주제든 내용일지든 빈칸 넣기 순서별, 그죠? 그럼 본인이 좀 더 강점이 있거나 좀 더 자신 있는 분야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자기가 자신 있는 유형부터 푸는 거야. 나는 주제 찾기 좀 잘 맞춘다. 그러면 주제 찾기부터 먼저 푸는 거야. 그래서 풀다가 8번 나오고 독해 문제 보니까 14번에 주제 나왔으면 주제 먼저 풀고. 나는 빈칸 넣기가 좀 더 쉽다. 순서 배열은 뭐 앞에 키워드나 동의어구만 찾으면 되니까 순서별로 쉽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강점 있는 파트를 갖다가 먼저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기가 약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이해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틀렸을 때 리뷰하고 오답노트 해갖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 메꾸시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미니멈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단어 정리하시고 하루에 5분이도 좀 좋은 글 읽으시면서 마음 좀 편안한 상태 유지하시고 자, 여러분 모두 원하는 결과 반드시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